글로벌 자산 시장이 올 들어 가장 극심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하루 만에 2조 원이 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은 또다시 1,460원대 전후로 올라섰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원자재 가격 조정이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포인트 가까이 급락 중입니다. 얼어붙는 투심의 진원지 미국 연결해 상황 들어봅니다. 김종학 특파원, 이 워시 연준 의장 지명 소식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싶은데 이유가 뭡니까? 네, 그동안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거라고 봤던 시장의 예상이 빗나갈 위험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여러 파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인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난 금요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직후 달러화 가치는 소폭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가 떨어지는 게 좋은 일이라면서 추가 하락을 유도해왔고 그린란드와 이란 등 지정학적인 긴장까지 겹치면서 달러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시 이사에 대한 지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화는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고 달러와 반대로 움직여왔던 금과 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워시 의장 지명 직전인 일주일 동안 달러 매도 베팅을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크게 늘렸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달러화의 반등을 두고 월가는 여전히 약세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더블라인 캐피털의 제프리 건들락 최고 경영자는 달러화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여전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와 매뉴라이프 등의 기관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 중입니다. 네, 이런 시장 반응의 구체적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케빈 워시 지명자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어땠다는 건가요? 그동안에 연준이 해왔던 쉬운 돈을 더 이상은 풀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좁혀집니다. 워시 지명자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미리 밝혔던 통화정책 철학이 다소 모순적으로 읽히는 것도 한몫합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춰줄 인물이자 딱 맞는 배역이라면서 워시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는 그동안 여러 인터뷰에서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며 반대로 돈을 풀지 않고 물가 압력을 낮춰야만 금리를 내릴 여건이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워시 이사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때처럼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케빈 워시는 본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의 돈풀기 정책을 설계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대형 위기마다 금리를 더 낮추지 못했던 연준이 채권을 무제한으로 거두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왔습니다. 워시는 이 과정을 여러 차례 겪은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연준의 달러를 너무 풀어서 통화 가치만 떨어뜨리는 등 금융시장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워시의 구상대로라면 당장 금리를 내리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텐데 이러면 이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은 트럼프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를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JP모건을 비롯한 월가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워시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갖고 있던 채권을 나중에 팔기 시작한다면 시장에 국채 물량이 쏟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 장기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모기지 금리를 낮춰서 집 사기 쉽게 만들고자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만 현재 워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금리를 더 과감하게 내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미란 이사는 보유 채권을 줄여서 장기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준 금리를 낮추면 긴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면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금리를 내리면 된다라는 건데 실현된다면 골드만삭스 등 월가에서 기존 컨센서스였던 약달러 전망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그런 반대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네, 이 금과 은값의 조정폭이 상당합니다. 이 조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요?
현재 금과 은의 현물 가격 하락이 상당히 깊게 일어나고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오늘 장중 야간 거래에서 5% 넘게 하락하면서 트로이 온스당 4,700달러 선을 다시 깨고 하락 중입니다. 지난 1년간 금값이 거의 2배, 은값은 올해 들어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60% 넘게 올랐는데 투기 자금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취약해진 점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너무 많은 돈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면서 달러와 약세를 예상했던 투기 자금들이 한꺼번에 시장 하락의 재료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대형 기관들도 귀금속 가격 하락에 충격을 받으면서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와 기술주 등 연쇄적인 하락을 통해서 시장에서 탈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를 언제 통과할지, 연준 내에서 얼마나 과감하게 움직일지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연준 내 다수 위원들은 현재 정책 기조인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BMO 캐피탈은 단기간에 크게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돈 풀기에 신중한 인물이 더 늘어난 건 분명하다면서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이 소화되는 과정이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시 지명자가 연준의 채권 보유량 축소를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 트럼프 대통령의 저금리 요구와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등이 앞으로의 달러와 자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